네, 오늘 외국인의 눈입니다.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살 공동 창업자인 박지윤 최고 투자 전략가 모셨습니다. JP 모건에서 근무를 오래 모건 스탠리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예. 제가 모건 스탠리 좋아합니다. JP 모건보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글로벌 시장 화두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저보다도 우리 그 박지윤 최고 투자 전략가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이제 그 금리가 안녕하세요. 네. 금리의 그 절대 레벨상으로는 이제는 그 팬데믹 이전에 그 역사적 저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절대 레벨상으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식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작년에 이제 워낙 저금리의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던 게 바로 이제 주가다 보니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굉장히 주식시장의 모든 헤드라인이 인플레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최장기 금리가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밤에 그 미국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파월 의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은 강한 경제 회복의 시그널이다.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 이슈는 있겠으나 결국 고용 회복이 관건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뭐 자꾸만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 파월 의장이 뭐 짜증을 냈습니까? 짜증을 내셨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의 그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에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정말 괜찮은 거냐, 연준 입장에서는 제어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그 질문을 좀 이제 반복을 많이 하고 확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대답을 이제 계속하면서 같은 의사를 번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톤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짜증을 내셨군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올라오고 지난 한 10년 동안 또 원자재는 하락했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봐도 슈퍼 사이클 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50% 이상 맞힐 것 같긴 한데 그런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를 하면 1년 전에는 셰일가스가 뭐 파산한다고 파산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니 참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사실은 바이오주도 조금 희마리가 없고 그다음에 친환경주도 사실은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성장주들이 조금 소위 말해서 좀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최근 들어서 그 투자은행들이 원자재 시장이 역사적으로 5번째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뷰가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작년에 이제 통화와 재정 부양책이 이제 콤보로 나오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중국 경기가 사실 근데 우려한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사실 그 모든 원자재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반 이상이 나오는데 수요는 빨리 회복했고 또 대신에 그 수요가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급은 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더딘 상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1년이 되자 공급이 이제 훨씬 이제 뒤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산유국들은 감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그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정책에 들어갔던 돈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유를 다시 증산을 하고 싶더라도 그 정도 이제 캐파가 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진짜 역사적으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의한 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아, 싶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다는 거네요. 그럼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나오고 있네요. 네, 이 표에 의하면 이게 JP 모건,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던 모건 스탠리의 경쟁 회사네요. JP 모건에서 나온 사이클을 보면 과거 12년 동안은 하락을 했고 그전 12년은 올라갔고 이제는 제일 오른쪽에 그 파란 화살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앞으로 12년 동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라이스 오브 차이나로 보시는 그쪽이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제대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보통은 역사적으로 30년에서 40년 주기로 이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시작되면서 유가하고 금속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그때처럼 다시 선물 옵션 펀드 순매수가 베팅이 그때처럼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또 최근에 전기차가 워낙 이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사용에 희귀 금속류가 뭐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사실 9년 만에 다시 이제 9,000불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시 그 새로운 산업 분야에 이제 구리 같이 그 기존에 필요했던 기존 이제 그 원자재들도 계속 사용이 되면서 원유에서 다른 신재생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원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간 스탠리에서 용기 있게 사표를 내고 본인이 크게 한번 회사를 차리겠다고 나오신 박지윤 순살 공업 창업자로부터 경기 현황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주식 위험 프리미엄하고 자기자본 비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성장주들이 지금 별로 요즘 안 좋잖아요.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궁금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그 질문 주셨던 두 번째 질문에서 좀 네네. 이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은 시장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조금만 오르기만 해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도 실질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역사적 최저점을 경신한 후에 조금 오르니까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수혜를 받던 언택트 테크주나 금값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작년 11월에 이제 바이든 랠리 그리고 백신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인플레 기대치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 즉 명목 금리죠. 그게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가 언택트 테크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로테이션이 시작됐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이 사실 장기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사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긴 한데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이 이제 주가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주들이 주를 이루는 성장주들에게는요, 특히 이 할인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성장주들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보통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 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 즉 그 이자율이 그 성장주들 또 기술주들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를 것 같고 뭐 거의 90% 확률로 1.5%까지는 뭐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네. 많습니다. 예, 그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1.5%를 간다는 금리는요, 그 명목 금리, 즉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국채 네네. 금리가 네. 1.5%에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실질 금리, 즉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값을 뺀 실질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를지가 제일 중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그 실질금리가 사실 주가와의 그 1대1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요. 하지만은 실질금리가 보통은 그 연준이 그 금리 정책을 바꿔서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실질금리가 네네. 굉장히 빨리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의 그 조정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어젯밤에도 보셨듯이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은 아니고 또 실질금리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레벨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희가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보면서 이 명목금리와 또 인플레이션 이 둘 상관관계가 실질금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식시장에 그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까? 네, 저는 네. 오히려 제 생각에 좀 그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부양책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의 재료가 필요했던 찰나에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좀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네. 그 시장 항상 그 게임 체인저를 찾고 있는 게 시장인데 좀 금리에서 그거를 지금 찾았던 게 아닌가 싶고 물론 30년 기준으로는 그 실질 금리가 오르긴 했었어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그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그 네네. 부분까지 왔었는데요. 네네. 그게 얼마나 많이 오를지는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의 금리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고 또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금리가 시장이 정말 좋고 건강한 회복이 있으려면 금리는 올라야 되고 또 페드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보여줬듯이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슈 마지막으로 코멘트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뭐 요즘에는 하루 이틀 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네. 그간 한 2달을 보면은 뭐 정말로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런 뭐 새로운 금을 대체할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많이 봤고요.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는 이제 뭐 금을 대체해서 뭐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계 경제 리더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시선이 굉장히 이걸 하나의 그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하나의 화폐로서 결제 수단으로 이제 그 큰 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뭐 마스터카드도 2월 달부터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마지막으로 혹시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유튜브로 지금 한국경제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박지은 전 모건 스탠리 투자 전략가로부터에게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뭐 질문이 하나 왔어요. 네. 실질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답니다. 실질금리가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라는 건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네네. 값이 그대로 있는데 명목금리가 오르면은 실질금리가 오르겠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에는 어떤 재료가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부양책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세수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재정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빚을 내서 네. 일단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그렇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세수를 증대시켜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해서 그럴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유튜브 시청자인 인과응보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살 공업 창업자이자 전략이사를 맡고 계신 박지윤 투자 전략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